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북한 인권과 김정은의 돈벌이와 관련된 충격 보고서를 통해 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멸망해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미국의 소리방송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CSIS 부시연구소 보고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인권 침해 조장, 노예 노동, 인신매매 내모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어떻게 조장하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중러가 북한인들을 노예 노동과 인신매매로 내몰고 개선 노력을 방해한다라며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부시 센터 산하 부시 연구소가 14일 미국 시간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인권 조장 실태를 분석한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조장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을 부추기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제재 회피를 돕고 무역을 지속해 노예 노동을 부추기는 문제, 탈북민들에 대한 인신매매, 방조와 강제 송환 문제, 나아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유엔 내 노력을 차단하려는 시도 등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라며 충격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무역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석탄, 철광석, 구리와 같은 원자재를 수출을 해 경화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며 외부에서 김정은 정권을 위한 사치품을 구입하고 엘리트층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북한의 무역은 의미심장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역 활동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출품의 전체 생산망이 강제 노동으로 얼룩져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와 직결돼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어기고 북한 노동자를 수용해 초국가적 탄압과 노예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 해외 북한 노동자 10만여 명을 통해 연간 2억에서 5억 달러의 수익을 챙겼다라는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임금 착취도 중국과 러시아가 방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강제 몰수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만 집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학생, 관광, 비자 등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자를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탈출한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중국에 파견한 정보 기술 IT 인력이 2,000명에 달하며 이들은 매달 개인당 평균 3,000달러, 많게는 1만 달러를 번다라며, 그러나 수입의 대부분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져간다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조장 사례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대놓고 무시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고위 탈북민 등을 체포해 북한으로 넘긴다라며, 과거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단독 보도했던 최금철 소좌 체포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의 진전을 막기 위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유엔 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데 공모하고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경제이사회에서 비정부기구 NGO에 협의 지위를 부여하는 상임위인 비정부기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협의 지위를 받으려고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의 시도를 막은 사례가 있으며, 다른 유엔 기구들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 일정과 행사 계획을 방해해 개선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 논의 차단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인권 문제 해결이 아닌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나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은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에 속한 문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 대사는 인권이 침해되는 곳에서는 평화와 안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라며, 따라서 우리는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SIS와 부시연구소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미국 정부의 인권을 명확한 대북 정책에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정책 의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목표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이 일반적인 대북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실행 방안 중 하나로 북한 노동력이 동원된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내 북한 노동력이 어디에 고용돼 있으며 북한산 제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하는 생산망 매핑 작업에 자원을 투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이 중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과 연계해 북한의 강제 노동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강제 노동을
좌시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을 비롯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난민기구가 아시아 전역에서 탈북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자나깨나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위원들 북한 인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와 부시센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탈북민들은 이런 기사를 전달해 드릴 때마다 정말 이 한미동맹의 소중함, 자나깨나 우리는 천멸중공, 북진 멸공통일, 이제 러시아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